오늘은 서울 부동산 급매물 동향을 살펴보며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월 서울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면 실입주 가능한 매물 위주로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 내 최저가 매물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전세 낀 매물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전세 낀 매물과 실입주 매물의 가격차도 5에서 10%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구간 중 8에서 9억 사이 매물들의 경우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부동산의 역전세 리스크입니다. 7월 4일 정부는 역전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전세보증반 환대출 개선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전세보증반 환대출의 경우 DSR을 보지 않겠다는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함께 이 대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A주택에 대하여 6억의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전세보증반 환대출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는 방법 혹은 공실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를 준다면 기존 6억이 아닌 최근 시세인 4억에 줘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전세보증반 환대출을 상환해야 하기에 차익 2억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를 선택한다면 전세 낀 매물 시세가 8억이라면 입주 가능 매물로 만들어 8.5에서 9억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다시 전세 매물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서울은 전세 시장은 1월 5만 4천 건 고점을 찍고 현재 3만 3천 건까지 전세 매물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금번에 발표된 전세보증반 환대출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매물 감소를 더욱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전세 매물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역전세 상황을 순조롭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 전체의 매물 가격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전체를 보면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매물이 1월 139개에서 5월 15개로 90% 감소했습니다. 이후 6월, 7월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6월 거래량은 7월이 3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미 2,798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추세면 6월 실거래 신고가 끝나는 7월 말이 되면 4,000에서 4,500건까지 집계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거래량은 이토록 많이 늘었는데 30% 이상 하락 매물 숫자에는 변화가 없는 걸까요? 이유는 해당 매물들이 실거주가 불가능한 전세 낀 매물들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20%, 25% 구간에서는 실입주 가능한 매물들이 거래되어 20에서 30%가량 매물이 감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각 지역별 급매물 탑5와 평형별 급매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